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고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깨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보면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회전근개라는 거는요 근육을 말합니다. 자, 우리 쉽게 보시면 우리 이제 몸에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떡하니 올려져 있는 날개뼈가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위팔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쇄골, 이 세 가지의 뼈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어깨 관절이라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 팔뼈와 날개뼈를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을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 앞쪽에 이렇게 견갑골의 아래쪽에 이렇게 와서 붙게 되는 견갑하근이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요 위쪽에서 올라오는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이 날개뼈 뒤쪽에서 이렇게 작게 붙어 있는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의 근육을 저희가 크게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회전근개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서 보셨다시피 날개뼈와 위팔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요. 언제 주로 쓰일까요? 여러분들이 팔을 돌리거나 물건을 들거나 주로 팔을 사용할 때 쓰이는 근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멀리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몸을 가까이 들어서 붙여서 들 때는 힘이 조금 덜 드는데요. 멀리 뻗어서 이렇게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어깨가 뻐근하고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로 작동하는 근육들이 이 회전근개 근육이 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이 회전근개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 안정적으로 받쳐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위팔뼈 그리고 어깨 관절을 잘 쓸 수 없냐를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난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근육과 뼈에 가서 붙는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절이 굉장히 작은 관절, 마치 골프공이 그 티 위에 올라가 있는 작은 관절이다 보니까 파열이나 찢어짐이나 여러 가지 염증, 부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일수록 그런 것들이 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회전근개 파열의 이유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물건을 꺼내든 머리를 감든, 특히 뭐 아니면 카센터나 인테리어 일, 목공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미용사분들 이런 분들 팔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회전근개를 더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다빈도로 쓸수록 우리 이제 이 회전근개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농담으로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40대에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 정도로 크고 작은 정도는 있지만 다들 이 파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쓰면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좀 과도하게 약간 육체적 노동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부담감, 손상이 쌓여서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말 급성으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다, 내리시면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면서 정말 급성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팔을 많이 안 썼는데도 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났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세성으로도 하나 좀 원인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위팔뼈와 날개뼈를 옆면에서 보면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깨 팔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부딪히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되게 되면요, 날개뼈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이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팔을 올릴 때 어떻죠, 여러분? 여기가 자꾸 긁히게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작은 신발에다가 발을 계속 끼워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무리 뭐 밴드를 바르고 약을 발라서 상처가 좋아져도 또 작은 신발을 신게 되면 또 뭐 얼마나 걷고 나고 나면 또 발에 상처가 나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요. 이처럼 거북목, 라운드 숄더 같이 나쁜 자세를 계속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는 빈도가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 견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래쪽에 뼈가 이렇게 돌출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퇴행성 변화
변화로 자라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 경봉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회전근개가 움직일 때마다 스크래치가 나면서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깨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위팔이 아파요, 여기를 붙잡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막 어깨를 보고 있으면 저 거기 아니고 여기가 아픈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전근개 근육들이 이런 데서 끼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내려가는 신경이나 이런 분포들이 위팔 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아니면 뒤로 뻗을 때 아니면 뭐 멀리 있는 걸 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팔이 뻐근하고 아프고 특히 위팔이 아픕니다. 이런 증상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요,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팔을 못 쓰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물건이 잠들 생각하시면 팔을 못 올리니까 이렇게 목을 계속 긴장해서 들게 되니까 심해지면 목이나 등이나 이런 데로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증 때문에 뭐 손끝까지도 이렇게 통증이 번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크게 우리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으로 보시면 위팔 통증이 있거나 심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여러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근데 특징은 주로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볼 때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어깨에서 오는 통증은 팔을 돌리거나 물건을 잡거나 그러니까 어깨를 쓰는 동작에서 통증이 주로 생기게 되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목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통증이 악화된다, 내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다, 이런 차이점은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플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리 이 회전근개가 있는 이 견봉하 공간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위팔뼈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누워있을 때는 그 중력의 힘을 받지 않게 되니까 이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뭐 우려도 생길 수 있고 닿는 부위도 넓어지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은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증상만 들어봐도 이거는 어깨겠다, 목이겠다, 회전근개 파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사실 오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증상 중에 한두 개 이상이 좀 해당되는 경우가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 왔을 때 저희가 해보는 테스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올려보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는데요. 그때 선생님 아파요 하면 약간 극상근이나 이런 회전근개 쪽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셀프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셔서 내 반대쪽 어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 때 통증이 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 했을 때 통증이 없다 하시면 이런 이제 회전근개가 충돌되는 상황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뼈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절염 변화가 있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엑스레이에서는 사실 크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절염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요, 염증 상태나 아니면 뭐 회전근개 상태나 근육 인대들 힘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정밀 초음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정밀 초음파에서는 어깨를 움직이면서 회전근개의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능적 문제 때문에 어깨가 아픈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초음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정말 심부에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고 하면 극상근이나 이렇게 얇게 우리 피부에서 3cm, 5cm 이내에 굉장히 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표층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나 힘줄 이상 같은 것들은 초음파로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했을 때 뭐 부분적으로 조금 파열이 있다, 아니면 석회가 있다, 염증이 있다 했을 때는 그 부위를 포커스를 해서 이렇게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치료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봤을 때 이제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전층에 광범위한 파열이 있고 염증 때문에 물이 많이 차 있고 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부분이 더 심하게 닫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MRI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그 이제 회전근개의 염증 상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학적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크게는 먹는 약과 주사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류를 타고 가서 그 통증 부위에 염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약간은 주사보다는 조금 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경미한 단계에서는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염증 치료가 되는데요. 좀 심한 염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팔을 뭐 들어 올릴 수 없다거나 굉장히 아프신 경우는 보통은 주사 치료가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제 회전근개 사이와 삼각근 사이의 점액낭염 부위가 저희가 흔히 주사를 놓는 포인트가 되겠고 염증이 잘 생기는 포인트라서 그 부위에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무작정 계속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 상태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염증 치료에서 나아가서 재생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힘줄이 파열이 됐다 하는 거는 사실 자연적으로 좀 재생이 되고 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이 있는데요. 전층 파열인 경우는 보통은 이런 재생 치료로 회복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MRI를 찍고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재생 치료를 통해서 찢어진 부위를 어느 정도 아물게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더 광범위한 파열로 나아가는 걸 막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 치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콜라겐 주사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연부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손톱, 머리카락부터 우리 몸 전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성분인데 역시 근육과 힘줄에도 콜라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드시는 분들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주사로 놓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들어가서 살짝 염증을 오히려 일으켜서 낫는 과정을 자가치유 과정을 촉진하면서 더 이제 재생을 도모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이제 풀같이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콜라겐이 정말 기적같이 찢어진 부위를 싹 다 메꿔서 새 어깨로 만들어준다 이런 결과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연구들은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콜라겐으로 치료를 했을 때 더 광범위한 파열로 이루어지는 거를 연결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 감소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통증이 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로이드나 이런 염증 약물을 써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찢어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이제 재생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콜라겐 주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직이 완전히 짱짱해지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싫어하는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조직 전체를 관절 전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염증 치료, 재생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재활 운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는지 내 자세가 잘못된 건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 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